여기 삼척에 유서 깊은 육향산을 왔습니다. 여기는 육향정이고 동해에 아주 특수한 비가 있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지는 바닷가에 있던 것인데 지금은 이 안에 이렇게 있어서 이 창살 때문에 비문을 정확히 여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비문입니다. 이 비문에 대한 설명을 하자면 여기 좀 안내문을 보겠습니다. 여기 삼척 동해비라고 나와 있죠. 강원도 특별시 유형문화유산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척추 동해비는 조선 허현종 2년 1661년에 처음 세워졌다. 당시 삼척은 파도가 마을까지 몰아치고 강이 넘치는 등 수해가 극심하였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삼척 부사 허목은 그 유명한 은진송 씨 시조이신 그 송시열 선생하고 쌍벽을 이루던 그런 대학자입니다. 그분 이 허목이죠. 옛날에는 목사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때 그 목입니다. 허목이. 근데 이 허목 이분의 본명은 허미수입니다. 허목이 철학적인 내용으로 구성된 동해송을 짓고 동해바다 노래를 짓고 독창적인 옛 전서체로 써서 정나진 앞 만리도에 동해배를 세우니 사람들의 수에 이른 입이 없어졌다고 한다. 그 후 이 비석이 풍랑으로 파손되자 후에 이를 모사하여 현재의 육향산에 세웠다. 파도를 물리치는 신비한 힘을 가졌다고 하여 태조비라고 한다. 물리칠 태자에다가 조수조자, 파도를 물리치는 말하자면 비석입니다. 허미수 선생께서 바다에다가 이 비석을 세운 이후로는 풍랑과 해일이 오지 않았다. 참 이 전설 같은 얘기인데, 저는 5살부터 한문을 배우고 9살부터 침을 놓고 10살 때 한의원 약을 다 졌는데 우리 집에는 이 소문이 있습니다. 그 태조비는 이 안에 있는데 한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앞으로 문화유적은 직접 가까이서 볼 수 있도록 아니면 유리 같은 것으로 바꾸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의 비석입니다. 비석. 허미수 선생께서 그 당시 허목이란 벼슬을 하셨던 허미수 선생께서 직접 이 돌비를 바다에 세웠는데 파도가 멎었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기인들이 있고 보통 평균 IQ가 세계 제1인 유태인보다도 1이 넓습니다. 이것이 바로 육향정입니다. 육향정인데 여기서 하나 덧붙이겠습니다. 옛날에 우암 송시열 선생께서 이 양반은 종고래기라 해서 조그마한 그 바가지 있습니다. 조그마한 거. 그걸 옆구리에 차고 다니면서 평생 동안 항상 소변이 나오면은 오줌을 받아서 마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송시열 선생 어머니께서 너는 왜 그렇게 추잡하게 너는 내 오줌을 맨날 바가지로 받아 먹느냐. 그런데 우암 송시열께서는 자기가 언젠가는 어려서부터 나는 사약 받을 걸 아는 겁니다. 그러면 사약을 받을 걸 물리치려면은 평생 오줌을 받아서 자기 오줌을 먹은 겁니다. 우암 송시열 선생께서. 그래서 결국은 은진송 씨의 가문에 가면 왕사 3대 왕을 했고 중국에서 공자, 맹자, 노자와 같이 자자를 받은 학자가 그 당시에 송시열 선생으로 최고의 학자로서 3대 왕을 가리킨 왕사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허목이란 분은 사람 이름이 아니고 이 지역 삼척 부사죠. 여기 삼척 부사를 지낸 거야. 요새로 말하면 시장, 도지사, 그런 급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 지역을 지키던 허목이라는 허미수 선생께서 척추 동해비를 세우고 여기 보니까 동해송을 짓고
철학적인 내용을 구성한 동해송을 짓고, 이 동해송이 어떤지 제가 듣진 못했습니다만 항상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께서는 한약방과 서당을 하던, 응? 나도 5살만 먹으면 국문 배우기 전에 한문을 가리키던 저는 그 가문에서 자랐습니다. 그때 허미수 선생이 이 어려서부터 자기 소변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분이 당파 싸움에 밀려서 사약을 받습니다. 임금이 주는 사약을 먹었는데 뱃속 오장육부가 소금으로 적이 돋아서 사약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쭈루루 내려가니까 가서 그냥 물변만 한번 보면은 비상이 그냥 송시열 선생을 죽이 생명을 끊지 못하고 그대로 끊지 못하고 그대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허미수 송시열 선생은 자기는 언젠가는 사약을 받을 걸 알고 그때 사약을 받고 죽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늘 그분이 자기 오줌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조선의 법은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교수형에서 살아나면 지금 현행 법은 살려줍니다. 그런데 그 당시 왕정 통치에서는 교수형으로도 죽지 않으면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참수형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목을 베서 죽여요. 그렇기 때문에 송시열 선생이 송시열 선생이 나는 부모님이 주신 옥체를 참수형으로 목을 잘려 죽기 때문에 그렇게 죽을 수는 없다. 스스로 자기 학문을 맡고 세상을 떠났다. 그런 말을 제가 어렸을 때 들었습니다. 그리고 은진송씨 가문에서는 허미수한테 죽었다 그런 말이 있는데 또 일화가 있습니다. 옛날 송시열 선생이 그 당시에 여기 허미수라고 이 동해비를 세우신 분은 최고의 의사였습니다. 당시에 대한민국 조선 그 당시에는 최고의 명의였기 때문에 허미수 씨 보고 송시열 선생이 개인적으로는 친구입니다. 라이벌했지만 친구, 내가 죽을 병이 걸렸으니 내 좀 병을 고쳐주게 하고 송시열 선생 아들을 보냈답니다. 그런데 송시열 선생이 그 약을 가지고 오다가 허미수 선생이 과연 자기 아버지께 어떤 약을 썼을까 보니까 비상, 먹으면 죽는 약을 8돈을 넣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워낙 명의인 허미수 선생의 처방을 무시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자기 아버지 송시열 선생에게 8돈을 다 갖다 약으로 주면 자기 아버지는 돌아가실 것 같고, 이 아들이 너무 고민 끝에 절반은 숨기고 4돈은 숨기고 4돈만 갖다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이 자기 아들을 통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허미수 선생에게. 그대가 조선의 명의라 하네. 그대 실력이 형편없군. 그러니까 허미수 선생이 조사를 해본 거예요. 조사를 해서 그 아들을 족쳐 보니까 아들이 비상 8돈을 준 것을 4돈을 갖다 숨기고 4돈만 먹인 겁니다. 그러니까 허미수 선생이 볼 때는 비상약이 송시열 선생의 그 적을 소금적으로 없애기엔 턱없이 모자란 겁니다. 그래 또 편지를 썼답니다. 그대가 정말 병 낫기를 원하는가? 그대는 애비를 속이는 불처자를 두었으니 어찌 그대가 병 낫기를 바라는가? 내가 처방을 주었는데 그대 아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쳐서 자네는 안 낫는 병이네. 그거는 송시열 자네의 잘못이니까 나를 원망하지 말게. 그래서 이 소리를 들은 송시열 선생이 그 아들을 죽였다는 설도 있지만 설마 하니 아버지가 그만한 일로 자식이야 죽이게야 했겠습니까? 저는 한문 선생이신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품에서부터 국문보다 한문을 먼저 배우면서 옛날 그 공맹지도 글 읽는 소리에 아버지 할아버지 품에서 저는 이걸 들었습니다. 오늘 삼척에 온 김에 이것에서 해도 먹고 결국은 지금 이 동해비를 찾아왔습니다. 어떻든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기인이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정치만 바로 된다면 세계 최고의 민족입니다. 세계 최고는 거의 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르는 삼척에서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제는 앞으로 더 똑똑한 국민이 되어서 세계를 아우르는 최고의 대한민국을 한없이 키워서 태한민국을 만듭시다. 여기 동해비 삼척 동해 비문 앞에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백병찬입니다. 고맙습니다.